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손해보험의 8장 자동차 보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보험이란 피보험 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 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법률상 배상 책임의 손해에 대해서 그 자동차 보험은 대인과 대물, 자기 신체 사고, 자기 차량 손해 등을 보상해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으로 보험기간은 통상 1년, 소멸성 보험이고 의무보험이라고 하죠. 그래서 자동차 보험의 특징으로는 첫 번째, 위험을 분산시켜서 개인에 대해서는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기업에 있어서는 경영의 안전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고요. 두 번째는 자동차 사고 시 피보험자, 운전자를 경제적 파탄에서 구제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험료를 다 내 돈으로 물어주려고 하면 너무 많은 돈이 지출되잖아요. 세 번째는 사고 유무에 따라 할인할증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사고가 없으면 할인, 사고가 있으면 할증이라는 제도가 반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할증되기 때문에 사고 예방을 위해서 보통 조심해서 운전하는 경향이 있겠죠. 4번에 보시면 거수된 보험료, 우리 모든 자동차는 보험을 가입을 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이 거수되는 보험료가 참 많은데요. 이 거수되는 보험료는 직간접적으로도 투자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어서 산업자금 조성에도 기여를 하고 있고요. 5번에 보시면 종합보험에 가입하면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상 특례를 인정받을 수 있어서 형사처벌을 아예 없애주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형사처벌에 대해서는 경감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게 이 자동차 보험입니다. 또한 앞전에 배우신 이 자동차 보험은 지금까지 배우신 거는 가해자를 위한 제도이지만 자동차 보험은 피해자를 위한 기능이 제일 큰데요. 그래서 6번에 보시면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기능으로 자동차의 소유자를 대신해서 보험회사는 위자료라든지 상실 수익액, 치료비, 휴업손해 등을 보상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자동차 보험은 의무보험이라고 했습니다. 강제보험으로서 피해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직접 보험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 권한, 즉 피해자 직접 청구권이라는 게 인정되어 보험회사에서는 보험회사에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기능이 이 자동차 보험에 있다라는 것도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동차 사고 나면 우리 보상이 나가죠. 자동차 사고와 자동차 보험 어떤 관계가 있으면 자동차는 운전하는 사람만 보험을 드는 건 아닙니다. 운전하는 사람은 책임이 있지만 자동차는 크게 운행하는 사람이 책임을 갖는다고 하는데요. 운전하는 사람과 운행하는 사람의 차이는 운전하는 사람은 운전대를 잡고 직접적인 운전을 하는 사람이 있지만 운행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자를 말하기 때문에 이 운행자가 사고를 낸 경우에는 민사상 책임, 행정상 책임, 형사상 책임이라는 게 발생되기 때문에 운행자가 보험을 들어야 되고 운행자가 책임을 지는 것을 이 자동차 보험이라고 합니다. 자동차 보험에는 세 가지 책임이 동반된다라고 했는데요. 첫 번째, 민사상 책임이라는 것은 민법과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으로 나눠지는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위법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해야 될 책임을 무엇이라고 하는가라고 문제가 나오는데 그것을 민사상 책임이라고 합니다. 민사상 책임은 두 가지로 구분을 한다고 했는데 우리 자동차는 민법이 아닌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이라는 것을 특별법으로 정해서 우선해서 적용을 하게끔 돼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보시면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은 민법이라는 게 있지만 민법의 특별법으로서 자동차는 특별한 법,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을 우선해서 적용을 받게끔 돼 있고 그리고 이 자동차는 특별한 법을 따른다라고 했는데요. 조건부 무과실 책임주의라는 게 적용되기 때문에 이 아래에 조건부 책임주의를 다시 한번 볼게요. 1번에 보시면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이라는 것은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에서는 자동차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의 주체를 운행자,
소유, 사용, 관리하는 운행자가 책임을 지게끔 돼 있기 때문에 운전자가 책임진다라고 했으면 잘못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2번, 조건부 무과실 책임주의라는 것을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에서 따른다고 했는데 우리 웬만한 사고는 다 물어줘야 되죠. 앞차를 들이받거나 보행자 혹은 교통사고가 났을 때 다 물어줘야 되는데 무조건 다 물어줄 필요는 없습니다. 그걸 뭐라고 하면 조건부. 저한테 과실이 없다 하더라도 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책임을 안 져도 되는데 어떤 경우가 조건부 무과실 책임주의면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상 면책 조건, 보상하지 않는 사유를 조건부 무과실 책임주의라고 합니다. 승객이 사망하거나 또는 부상당했을 경우, 승객이라는 것은 차량에 탑승한 사람을 말하는데 그 승객이 고의나 자살행위로 인한 경우 승객이 고의나 자살행위가 있다는 것을 입증했을 경우는 저는 책임을 안 져도 된다는 것을 조건부 무과실 책임주의, 면책사항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승객 이외의 자가 사망 또는 부상한 경우, 승객 이외의 자라는 것은 보행자, 차량에 탑승하지 않은 사람을 말하는데 세 가지를 입증한다면 저는 책임을 면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와 운전자가 자동차 운행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되고, 두 번째는 피해자 또는 자기 및 운전자 외에 제3자에게 고의나 또는 과실이 있음을 입증을 한다면 저는 물어주지 않아도 됩니다. 세 번째는 자동차 구조상 결함 또는 기능장애가 없었다라는 세 가지를 입증한다면 저는 책임을 주지 않아도 면책사항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건부 무과실 책임주의라고 하고요. 중대교통법규를 위반했는지 어쨌는지는 그거는 조건부 무과실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거는 형사상 책임의 면제 조건의 하나로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이 민법과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이 조금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심화학습에 보시면 민법과 자동차 손해배상법의 관계라고 해서 민법이라는 것은 운전자가 책임을 져야 되고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책임을 지면 되고 그 입증 관계를 피해자가 져야 되지만 자동차는 민법이 아닌 특별한 법을 따른다고 했죠. 그거를 자배법,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이라고 하는데 운전자만이 책임지는 게 아니고 운행자라는 것은 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사람이 책임이 있는지 없는지를 입증하게끔 되어 있고 과실에 대해서만 책임지는 게 아니고 무과실이라도 책임을 져야 되는데 단 조건이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조건부 무과실 책임주의를 따르게끔 돼 있고 이 잘못 여부를 입증하는 책임은 민법은 피해자가 책임을 져야 되지만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에서는 가해자인 운행자가 책임 관계를 입증하는 거. 그래서 민법의 특별법인 자배법을 우선해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용 문제에 보시면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제도에서 자동차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자동차 보험은 가해자를 보호하는 입장이 있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기능이 있는데 피해자 보호 기능으로 보기 어려운 것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는데요. 1번 자동차 보유자,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의무보험을 강제하게끔 돼 있어요. 왜 그러면 피해자를 보호해야 되니까, 피해자를 물어줘야 되니까 강제로 의무보험을 들게끔 되어 있고요. 그리고 3번에 보시면 보험 피해자는 직접 보험회사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라고 했죠. 가해자가 보상을 안 하더라도 사고 접수번호 가지고 보험회사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는 피해자 직접 청구권이라는 제도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가불금이라는 부분은 앞에 안 나와 있고 뒷부분에서 배울 건데요. 가불금은 가지급 보험금과 비슷한 말로써 보험회사가 바로 보상을 못해 바로바로 보험금을 못 줄 때 미리 신청할 수 있는 부분을 가불금, 비슷한 말로 가지급금이라고 하는 게 피해자를 보호하는 기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보시면 보험료 할인 할증 제도라는 것은 피해자랑은 상관이 없는 거죠. 피해자는 보상만 받으면 되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는 가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기능이에요. 사고가 없으면 할인, 사고가 있으면 할증해서 더 많이 받는 거. 그래서 좀 답이 틀린 것은 보기 어려운 것은 2번이 되겠고요. 2번에 보시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은 어떤 책임인가 라고 되어 있는데 누군가의 손해를 물어주는 것은 여러 가지 보기에 나와 있지만
민사상 책임에 해당되기 때문에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아래 보시면 속지 말고 다시 보자라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보기로 나오면 많이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인데요. 첫 번째 체크포인트 보시면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은 형법의 특별법이라고 돼 있는데 앞전에 형법이 아니었죠? 민법의 특별법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보기가 나오면 틀린 보기가 되겠고요. 두 번째,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은 과실 책임주의를 선택하고 있다라고 돼 있는데 과실이 아니고 조건부 무과실 책임주의라는 게 적용되기 때문에 두 번째 체크포인트도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자동차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의 주체는 운전자이다라고 하면 운전대만 잡은 사람, 운전자가 아니고 더 포괄적인 운행자가 책임을 지게끔 되어 있고 자동차 보유자란 자동차 소유자와 동일한 개념이다라고 돼 있는데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지금 운전하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자동차 소유자는 차주를 말하기 때문에 동일한 개념이다라고 하면 틀린 개념이 됩니다. 조금은 다른 개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자동차 소유자는 직접 운전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본인이 소유한 자동차 사고에 대해 자동차 손해배상 책임법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직접 운전을 하지 않은 경우라도 그런데 우리 자동차는 운전한 사람만 책임지는 게 아니고 소유, 사용, 관리하는 운행자가 책임을 지게끔 돼 있기 때문에 운전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책임을 질 수 있다.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틀린 답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꼭 한번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번에는 형사상 책임이라고 해서요. 아까 민사상과 형사상, 행정상 책임이 있다라고 돼 있는데 형사상은 잘못한 사고, 큰 사고 냈을 때 맞는 것을 형사상 책임이라고 하는데 형사상 책임에는 형법과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이라는 것으로 나눠지는데요. 1번에 보시면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주요 내용이라고 해서 이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이 좀 말이 어려울 수 있는데 말 그대로 풀이를 하자면 교통사고를 처리함에 있어 특별 예외 조건을 적용한다라는 것을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경우 특례가 적용되면 봐준다라는 거거든요. 특례가 적용된다라는 것은 첫 번째 점, 반의사 불벌죄라고 해서요.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형사합의가 있다라면 굳이 형사상 처벌인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에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처벌받지 않는다. 두 번째, 보험 가입의 특례라고 해서요.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을 했다. 종합보험이라는 건 대인배상과 대물배상을 충분하게 가입을 했다라면 피해자의 손해를 모두 보상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가해자랑 피해자 간의 형사합의가 없더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라는 것은 처벌하지 못한다라는 말이거든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특례 조항을 말해요. 두 경우는 웬만한 사고가 나도 다 봐준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세 번째 점에 보시면 반의사 불벌 합의를 하거나 혹은 보험 가입,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 첫 번째는 사망사고 발생인데요. 사망사고 내면 아무리 종합보험에 있거나 합의를 한다 하더라도 형사 책임을 질 수 있고요. 중상해, 사망사고뿐만이 아니라 중한사고라고 해서 하단의 심화학습에 보시면 중상해라는 것은 생명에 대한 위험이라고 해서 사람이 생명 유지에 반드시 필요한 뇌라든지 주요 장기에 대한 중상해를 입혔을 경우에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2대 중과실이라는 12가지 사항을 만들어 놨고요. 그리고 뺑소니 사고, 우리 사고 내고 도망가는 걸 말하죠. 뺑소니 사고인 경우에는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형사합의와 상관없이 형사처벌을 받는다. 즉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데요. 12대 중과실도 앞전에 말씀드렸지만 12대 중과실은 이렇게 많은 사항들을 12가지 사항으로 지정해 놨거든요. 여기서 사고가 나서 6주 이상의 진단을 받게 되면 형사처벌을 받는데요. 대표적인 게 중앙선 침범사고 내시면 절대 안 되죠. 12대 중과실에 포함이 되고요. 속도 위반, 요새 제한속도
40km, 50km인 곳들이 많죠. 그래서 제한 속도를 20km. 이걸 꼭 10km라고 나오더라고요. 20km 이상으로 초과해서 운전했을 때 처벌을 받습니다. 그 외에도 건널목 통과 방법을 위반하거나 주치라는 음주운전 절대 하시면 안 되죠. 음주운전은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을 말하는 거고요. 무면허 운전하시다가 사고 나셔도 안 되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안전의무를 위반하셔도 안 되고요. 그 외에도 신호 또는 지시 위반을 위반하시거나 추월 방법을 위반했을 경우 혹은 자동차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을 경우 사고 발생하는 것을 12대 중과실, 여기서 6주 이상의 진단을 받게 됐으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용어를 쓰고요. 무면허 운전도 절대 하시면 안 된다고 했어요. 무면허 운전이라는 것은 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운전면허 정지되거나 혹은 취소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도 무면허고요. 세 번째는 면허에서 허가된 차종 이외의 차량을 운전하는 거, 또 무면허. 마지막, 외국에서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국내 면허나 국제 면허로 변경하지 않은 채 운전하는 거, 이런 것들을 무면허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도 꼭 같이 한번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도 행정상 책임이라고 해서 우리 교통사고 나면 범칙금이나 면허 정지, 면허 처분 같은 행정상 책임도 받죠. 이런 것도 동반될 수 있다. 그래서 적용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적용을 받아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사고는 이라고 나왔는데요. 사망사고는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라고 했고요. 뺑소니 사고, 그리고 음주운전도 혈중 알코올 농도고 0.03 이상 %를 초과했기 때문에 우리가 대표적인 형사처벌 대상에 포함이 되는데 속도 위반도 절대 안 된다고 했어요. 속도 위반은 대신 10km라고 나와 있죠. 10km가 아니고 20km를 초과했을 때만 처벌을 받기 때문에 형사처벌에서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은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보시면 자동차 사고 중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상 형사처벌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사고로만 짝지어진 것은 지문이 어려울 수 있는데요. 특례를 적용받는다라는 것은 봐주는 거, 특별 예외 조건으로 봐주는 건데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사고니까 형사처벌 받는 사고끼리 짝지어진 것을 찾아볼 건데요. 1번 무면허 운전 절대 하시면 안 된다고 했죠. 속도 위반도 안 되는데 속도 위반은 10km가 아니고 20km 초봤기 때문에 하나는 처벌 대상, 하나는 면제 대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번은 답이 아니고요. 2번에 신호 위반 사고 절대 내시면 안 된다고 했어요. 12대 중과실. 그리고 중앙선 침범 사고도 안 된다고 했죠. 12대 중과실에 포함되기 때문에 답은 2번. 3번인 경우에는 사망사고도 처벌 대상이지만 차량 절취사고는 교통사고와는 상관이 없거든요. 요거 같은 경우는 도난죄 같은 거로 따로 형법으로 처벌받는 거고요. 4번에 뺑소니 사고 절대 내면 안 된다고 했지만 가해자 불명은 뺑소니는 사람을 다치게 하고 도망간 거. 처벌 대상이고요. 가해자 불명은 사람과는 상관없이 차만 기스를 살짝 내놓고 간다든지 그런 부분을 가해자 불명사고라고 해서 이 부분은 제외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 속지 말고 다시 보자. 가끔씩 보기로 이런 부분이 나오면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보시면 자동차 사고로 인한 모든 책임이 면제되어 보험 가입자의 생활을 윤택하게 한다라고 되면 어차피 보면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자동차 보험은 모든 책임이 면제되는 건 아니고 이렇게 사망, 뺑소니, 중상해와 같은 것들은 경감은 해줄 수 있지만 처벌을 받을 수가 있겠죠. 모두 제외되는 게 아니라서 1번 체크포인트는 틀린 답이 되겠고요. 두 번째, 중한 상해를 입힌 경우에도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에 따라 가해자는 형사상 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사망뿐만이 아니라 뇌 혹은 불구를 입히는 큰 사고를 내는 중상해는 처벌받을 수 있다기 때문에 두 번째 체크 포인트도 잘못된 예시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 무면허 운전 중 사고는 대인배상 2에서 보상하지 않는다라고 돼 있어서 앞전에는 안 나와 있지만
뒷부분에서 배울 거거든요. 무면허 운전은 보상이 안 되기는 하지만 대인배상2라는 본인 부담금 1억 원을 납부했을 경우에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틀린 예시로 나와 있는 부분이고요. 네 번째 보시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예, 면제되지 않고 처벌받는다고 했죠? 예, 그래서 맞게 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피해자의 생명 유지에 반드시 필요한 뇌에 중대한 손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 가입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맞게 나와 있는 보기 중에 하나입니다. 4번은 보험 계약의 성립 및 책임의 기간. 성립과 책임 기간이 잠깐 헷갈릴 수 있는데요. 성립은 가입할 수 있는 조건을 말하고 책임 기간은 보상하는 기간을 말하는데요. 가번에 보시면 보험계약의 성립 요건. 성립 요건은 보험계약자의 청약 요청, 가입할게요 라는 청약 요청과 보험회사의 승낙만 있으면 이루어지는 성립 요건이 되는 거예요. 고객이 원하지 않는데 가입할 수는 없고 보험회사가 거절했는데도 납부할 수는 없냐. 마냥 가입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성립 요건이고요. 아래점에 보시면 보험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우리 가입하려고 했는데 승낙하기 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그 청약을 거절할 만한 사유가 없는 한 보상을 하게끔 되어 있다. 이 부분은 보험료를 받았을 때예요. 받았을 때. 돈을 받고 아직 증권이라든지 혹은 승낙이라는 통보를 안 했다 하더라도 특별하게 거절할 사유가 없다라면 보험회사는 무조건 보상을 하게끔 돼 있고요. 나번 청약 철회는 잘 안 나오는 부분이니까 넘어가고요. 다번에 보겠습니다. 보험기간. 보험기간은 자동차 보험인 두 번째 예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보험에 처음으로 가입하는 자동차. 오늘 처음 새 차를 뽑거나 중고차를 뽑을 거예요. 처음으로 가입하는 자동차는 보험회사는 무조건 돈을 받을 때부터, 보험료를 받을 때부터 마지막 날 24시까지 보험기간이 유지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점에 보시면 일반적인 경우라는 것은 갱신할 때를 한번 기억해 볼 거예요. 처음에 가입할 때는 돈 받을 때부터 24시에 끝났으니까 연장할 때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보험기간의 첫날 24시부터 마지막 날 24시까지 보상받는다. 그래서 두 가지. 처음 가입하는 거냐, 일반적인 경과를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속지 말고 다시 보자. 이런 포인트가 있는데요. 보험회사는 보험료의 전액을 받아야만 계약의 승낙 여부를 통지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보험료는 전부를 받아도 되고 뒤에서 배울 거지만 두 번 분할 납입 특약으로도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보험회사가 보험료를 받지 않아도 여기서 중요한 거는 돈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여부인데 보험료를 받지 않아도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다면 승낙 전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하여야 된다라고 돼 있지만 돈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당연히 보상이 안 되겠지요. 그리고 세 번째 체크 포인트 보시면 자동차 보험의 보험 기간은 일반적으로 보험 기간 첫날에 24시부터 마지막 날 24시까지이다. 처음에 가입할 때는 돈 받을 때부터 24시로 끝나기 때문에 처음이 아니라면 일반적인 경우 재가입을 말하기 때문에 첫날 24시부터 마지막 날 24시 맞게 되어 있는 예시가 되겠습니다. 자동차 보험 담보 종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담보는 대인배상 1, 대인배상 2, 대물, 자기신체 사고, 무보험차 상해 담보, 자기차량 손해라는 6가지 담보로 나눠지는데요. 각 항목별로 보상의 한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인배상은 1과 2로 나눠지는데 대인배상 1은 우리가 흔히 의무보험, 강제보험이라고 하고요. 대인배상 2는 종합보험이라고 하는데 대인 1, 2로 나눠 의무인지 임의보험인지로만 나눠지지 보상의 내용은 비슷한데요. 사람을 다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 사고로
타인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걸 대인, 사람을 다치게 하는 보험을 말하고, 대물배상이라는 것은 물적사고라고 하죠. 그래서 타인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했을 때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것을 대물배상에서 보험금이 나갑니다. 자기 신체 사고라는 것은 보통은 쌍방과실이라면 상대방이 보상을 해줄 텐데요. 내가 100% 잘못했을 때 내 사고를 내가 보상받기 때문에 피보험 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사망하거나 다친 경우 나가는 것을 자기 신체 사고. 자기 차량 손해 또한 내가 100% 가해자가 됐을 때 상대방이 저를 보상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피보험 자동차가 파손되거나 도난당하여 입은 손해를 보상해 주는 걸 자기 차량 손해라고 하고요. 무보험차 상해담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보험이 안 들어져 있는 차량을 말하는데요. 피보험 자동차가 무보험 자동차에 의하여 생긴 사고로 사망하거나 다칠 때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 의무자가 있는 경우에 일단 보험금 청구를 받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보상받을 수 있는 걸 무보험차 상해라고 합니다. 이 무보험차 상해 담보는 보행 중에 당한 뺑소니 사고를 당한 경우에도 보상이 가능하고, 여기서 말하는 무보험 자동차라는 것은 대인배상2라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보상하지 않는 자동차의 뺑소니 사고를 무보험 자동차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의무보험이라는 것을 알아볼 건데요. 자동차 보험은 강제보험이라고 했습니다. 아까 6가지 담보가 있지만 모든 담보가 다 의무보험이 되는 건 아니고, 이 자동차 보험은 대인배상 원가 대물 2천만 원이라는 부분, 비사업용 자동차, 우리 가정용 자동차를 말하죠. 대인배상 원가 대물 2천만 원까지 가입을 하는 것을 의무보험이라고 하고요. 가번에 보시면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하여 자동차를 보유한 사람, 운행하는 사람, 운전자가 아니고요. 자동차를 보유한 사람이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것을 이 의무보험이라고 합니다. 아까 비사업용, 가정용 차량 말씀드렸고, 사업용 차량이라는 것은 영업을 하는 택시 같은 경우, 이런 경우에는 대인배상 1에다가 하루 종일 운전을 하니까 사고 위험에 더 노출이 많이 되어 있겠죠. 대인배상 2라는 담보를 1억 원까지 가입을 하셔야지만 되고, 대물도 2천만 원까지 가입을 하셔야 되는 거. 그래서 이거 각 담보별로 알아두시면 너무 좋겠지만, 비사업용과 사업용에 들어야 되는 의무보험의 한도가 다르다 정도까지만 기억을 해두셔도 좋을 것 같고요. 나번에 보시면 의무보험의 특징으로는 첫 번째,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에 규정에 의해 가입이 강제화되어 있는 강제보험이라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 거절을 하지 못하고, 아무리 사고가 많으신 분들도 무조건 보험 인수를 해줘야 되는 특징이 있고요. 두 번째는 강제보험, 의무보험이기 때문에 계약 해지도 제한이 됩니다. 그래서 해지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자동차를 말소 등록 폐차를 하거나 중복으로 이중가입을 하거나 자동차를 양도했을 경우에만 해지가 가능하고, 그 외에 자동차 상속만 받았을 경우라도 얼마든지 책임보험은 유지가 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3번에 보시면 피해자 직접 청구권이라는 게 인정돼서, 피해자는 보험회사를 상대로 가해자가 보상하고 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가해자 보험회사를 상대로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가 되기 때문에 피해자가 직접 가해자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제도가 있다. 이게 의무보험의 특징이고요. 또한 4번에 보시면 유한 보상제,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무한 아니에요. 유한. 그래서 대인배상원은 피보험자 1인에 대한 보상 한도가 유한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한도가 정해져 있는, 뒷장에서 배워보실 거지만 사망은 1억 5천, 부상은 3천, 후유장애는 1억 5천이라는 한도가 정해져 있고요. 대물 같은 경우에는 1인당 2천만 원까지도 의무보험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 제도가 있고요. 5번에 이 자동차 보험은 가해자를 보호하는 기능보다는 피해자를 보호하는 기능이 더 크기 때문에 피해자 보호의 기능이 강화가 되었는데요. 그래서 교통사고를 진료한 의료기관이 보험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 의료비는 환자에게는 청구할 수 없다라는 것도 꼭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속지 말고 다시 보자.
보기에 이런 문제가 보기로 잘 나오면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인데요. 첫 번째 체크포인트 보시면 의무보험인 자배법이라는 것은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을 말하죠. 자배법에 의해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라고 돼 있는데 자동차 보험은 자동차 소유자, 차주분께서 직접 보험을 가입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틀린 보기가 되겠고요. 두 번째, 자동차 의무보험은 피해자 1인에 대한 보상의 한도는 실제 손해 범위 내에서 무한으로 보상되는 거 아니죠. 한도가 있는 유한 보상제도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자배법은 자동차 운전자에게 의무보험 가입을 강제하고 있다라고 되는데 운전하는 사람 아니고 소유한 사람, 보유자, 즉 차주가 보험을 가입을 하셔야지만 되고 보험회사는 고위험층 사고 많으신 분들 말하는 거예요. 고위험층에 대해서는 보험 계약을 거절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의무보험은 거절도 불가능합니다. 비사업용 자동차는 대인배상 원액만 가입하면 된다라고 돼 있는데 대인배상 원만 가입하면 안 되죠. 지금은 대물 2천만 원까지도 꼭 가입을 하셔야지만 되고 사업용 자동차와 비사업용 자동차가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의 금액은 동일하다라고 돼 있는데 사업용은 대인배상 1, 대인배상 2라는 1억 원까지, 대물 2천만 원까지 들어야 되고 우리 가정용으로 사용되는 비사업용은 대인배상 1과 대물 2천만 원만 들어도 되기 때문에 동일하다. 그 보상의 한도를 다 기억하시면 너무 좋지만 동일하다라고 나오면 틀린 문구가 되겠습니다. 자동차 사고 환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이 보험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 의료비는 어떠한 경우에도 환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라고 돼 있는데 보통은 청구할 수 없지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어떠한 경우에도 개인이 개인적으로 치료받는 것들은 교통사고와 관련돼 있지 않은 치료는 보험회사가 보상을 안 해줄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라는 이렇게 강한 어조가 들어가면 틀린 보기라고 할 수 있고요. 마지막, 자동차를 말소 등록, 말소는 폐차한 걸 말하는데 말소 등록한 경우에는 의무보험 계약이 해지가 가능하다. 그렇죠. 말소라는 폐차, 중복계약, 그리고 혹은 매매, 양도했을 때는 얼마든지 해지할 수 있는 조건이 있고요. 답번에는 의무보험 가입 대상, 의무보험은 어떤 차량들이 보험을 가입해야 되는가. 첫 번째 보시면 자동차 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그리고 지금은 이륜자동차라는 것은 오토바이를 말하는데요. 이런 오토바이도 의무적으로 보험을 꼭 가입을 하셔야지만 되고 의무가입 건설기계라고 해서 9가지 건설기계 또 의무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되는 보험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무보험 가입 의무가 없는 자동차가 있는데요. 어떤 경우가 해당되면 도로가 아닌 장소에 하나에 운행하는 자동차, 뭐 놀이동산에 있는 퍼레이드카라든지 골프장 카트 같은 경우에는 1번 도로를 다니면 안 되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에서 제외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부대가 보유한 자동차나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미 합중국 군부대가 보유한 차량들, 이런 외국 미군 소속 차량, 유엔군 소속 차량들도 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위에 해당하진 않지만 외국인으로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보유한 자동차, 대사관 차량 같은 경우에도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같이 한번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라번의 의무보험이라는 거 보상 한도가 정해져 있다라고 했죠. 1인당 한도, 한 사람 1인당은 보장이 유한. 하지만 한 사고당은 여러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무한인데요. 요 무한 때문에 헷갈릴 수 있지만 한 사고당은 무한. 1인당은 한도가 정해져 있는 유한 보상인데 모든 배상 책임은 사망, 부상, 후유장애로 나눠지는데 사망의 최고 한도는 1억 5천이에요. 최고. 하지만 자동차 보험은 최저를 물어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같이 한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저는 2천, 최고는 1억 5천. 부상은 50부터 3천만 원까지 나가는데 그냥 등급별로 다르다. 그런데 1억 5천, 부상은 최도 3천만 원, 후유장애도 등급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최고는 1억 5천이라는 보상 한도를 같이 한번 기억해 주시고요.
대물 배상도 의무보험 중에 하나죠. 대물은 최고 2천만 원까지 꼭 가입을 하셔야 되는 대인 배상 원가 대물 2천만 원이 의무보험이다라는 것도 같이 기억해 주시면서 만 원의 보험 계약의 승계라는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 기간 중 피보험 자동차를 양도는 팔아버리는 것을 말하죠. 양도한 경우에는 보험 계약은 자동으로 승계되진 않고 차만 이전이 되는데요. 단 양도인이 계약 승계 요청과 보험회사의 승인으로는 승계도 가능합니다. 고객이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하지만 다만이라는 조건이 있죠. 다만 대인배상 원가 대물이라는 의무보험, 여기서 중요한 건 의무보험이거든요. 의무보험은 양도된 날로부터 15일째, 요 15일을 가끔씩 문제로 나오거든요. 15일째 되는 날에 24시까지 양수인에게 승계된 것으로 간주한다라고 돼 있어요. 보통 차를 사간 사람은 바로 보험을 들어야 되는데 보험을 안 들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는 양수인이라는 차를 사간 사람이 일시적인 무보험 상태로 인한 피해 발생 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즉 양수인이 차를 사가는데 보험을 안 들었을 경우에는 그 양수인이 보험을 안 대신 분이 사고를 냈을 때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기능이 없잖아요. 아직 명의전이 안 됐기 때문에 15일째까지는 의무보험에 한해서는 양수인에게 자동으로 승계되는 기간이 있다. 이번에 양도인 차를 판 사람은 승계 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사간 사람, 양수인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자동차 양도 시 보험 계약 잔여 기간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환급받거나 혹은 다른 차량으로 대체 승계할 수도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3번에 보시면 보험 기간이 종료되었거나 자동차 명의를 변경한 경우 혹은 양수인은 반드시 새로운 보험 계약을 체결해야 된다. 사간 사람은 보험을 당연히 들어야 되겠지요. 법원에 의무보험 미가입했을 경우에는 어떤 책임이 부과되면은 요거는 그냥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도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4번에 보시면 사례별 의무보험 가입 의무라고 해서 의무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으면 첫 번째, 상속 포기했을 경우에는 가족이 사망자의 권리와 의무 승계를 포기한 것으로 하여 자동차 보유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보험 가입 의무가 없다. 말이 많이 어렵죠. 상속을 포기했으면 그 차량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했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이 만기가 돌아온다 하더라도 의무보험에서 면제될 수 있다. 가입을 안 해도 된다는 말이고요. 관할 경찰서에서 도난 신고를 했습니다. 차량 도난 신고를 해서 도난 사고가 나서 도난 신고를 한 경우에는 당해 처분청의 서류로서 입증한 경우에는 신고일 이후부터 의무보험 만기가 돌아온다 하더라도 가입 의무가 없다. 두 경우는 자동차 보험을 안 들어도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2번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경우에는 어떤 경우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점, 운전면허 정지 기간 중에 혹시 정지라는 것은 음주운전 같은 경우로 해서 정지되는 경우도 있죠. 벌점 때문에 정지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면허 정지 기간 중 면허 정지인인 본인을 제외한 다른 사람이 당해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정지만으로는 보험 가입을 안 할 수는 없고 꼭 가입을 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어서 의무보험 가입 면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꼭 가입을 하셔야지만 되고요. 외국에 체류 중이더라도 당해 차량을 말소하거나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 이외에는 의무보험 가입이 면제되지는 않는다. 즉 내가 오랜 기간, 장기간 외국에 나가 있다 하더라도 자동차 보험 만기가 돌아온다라면 꼭 가입을 하셔야지만 되고요. 차량 수리를 위하여 자동차 정비 공장에 입고된 사실만으로는 원칙적으로 의무보험 가입 의무가 면제될 수 없다. 차량 수리 기간이 오래된대요. 근데 자동차 보험 만기가 돌아왔다 하더라도 보험 꼭 연장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공휴일 기간 중 만료된 계약이라 할지라도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며 공휴일 이전에 보험을 갱신해야 되기 때문에 주말에 만기일이 껴있다 하더라도 꼭 전에 평일에 보험을 가입을 하셔야 된다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적용 문제를 한번 봐볼까요?
자동차 양도시 차를 팔았을 경우 양도인의 책임보험이라는 의무보험만 사간 사람, 양수인에게 자동으로 승계되는 것으로 인정하는 기간이 있다고 했죠. 적어도 양도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는 명의이전이 대부분 이뤄지기 때문에 15일 이내에는 의무보험에 한해서만 양수인에게 자동으로 승계되는 기간 30일, 90일은 너무 멀겠죠. 그래서 답은 1번이고요. 세 번째 종합보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종합보험은 다른 말로는 임의보험이라고 합니다.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보험. 그래서 이 종합보험의 특징, 임의보험의 특징으로는 보험 가입 여부를 가입자 및 보험회사가 임의로 선택할 수 있으니까 임의보험이라고 하고요. 대인배상2라는 것은 우리 대인은 사람을 다치게 하는 걸 말하는데 대인배상1이라는 의무보험에 대해서 한도가 정해져 있는 책임보험이기 때문에 그 부분의 손해를 초과했을 때 발생하는 초과 손해를 보상하는 걸 대인배상2라는 종합보험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번에 보시면 대인배상2라는 것은 무한대로 가입할 수 있는데요. 무한대로 가입할 수 있고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상 형사처벌 특례 조항이 적용될 수 있어서 웬만한 교통사고가 나면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안 받아도 됩니다. 하지만 모든 사고가 특례가 적용되는 건 아니죠. 앞전에 배우신 사망, 중상해, 뺑소니, 12대 중과실은 교통사고가 나더라도 경감받을 수는 있지만 처벌에서 제외되는 건 아니고요. 3번에 이 종합보험이라는 것은 가족운전 한정특약이라는 특별약관을 적용했을 경우 혹은 운전자 연령 한정특약을 적용했을 경우 연령이 미반됐을 때에는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종합보험은 연령과 운전 범위를 꼭 본다라는 거예요. 종합보험의 특징에만 나와 있으니까 의무보험이라는 것은 연령 한정특약과 가족 한정특약에서 제외되게끔 되어 있고요. 4번에 보시면 자기 차량 손해담보라고 해서 내 차 수리했을 경우 전손이라는 것은 전부 사고를 얘기하는데요. 전손 사고로 인해 차량 수리가 불가능하거나 또는 보험 가입 금액의 전액 이상인 경우에는 보험 계약은 사고 발생 시점에서 종료된다. 즉 자동 보건 제도라는 게 없어서 자차가 전부 보험금이 나갔을 때는 자차 보험은 소멸된다. 혹여나 자동차 새로운 차를 사게 되면 차량 대체라고 해가지고 새로운 자동차 보험, 자차 보험만 살려야 되는 부분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동차 라번에 보시면 자동차 보험 피보험자의 범위라는 부분이 나와 있는데요. 1번에 보시면 기명 피보험자라는 것은 보험증권, 즉 보험증권에 기명 피보험자란에 기재되어 있는 피보험자를 말하는데요. 즉 차주 본인만 운전할 수 있는 걸 기명 피보험자라고 하고요. 우리 가끔씩 자동차 보험에 보시면 가족 한정특약, 부부 한정특약이라고 하죠. 그거를 다른 말로는 친족 피보험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친족 피보험자는 기명 피보험자라는 차주와 같이 살거나 살림을 같이 하는 친족을 말하는 것을 친족 피보험자. 그리고 3번의 빨간 글씨. 승낙피보험자라는 게 가끔씩 문제로 나오는데요. 승낙피보험자라는 것은 기명피보험자라는 차주의 말 그대로 승낙을 얻어서 운전하는 자를 승낙피보험자라고 보고 있는데 가끔씩 아래에 이렇게 이런 특징이 나와 있는데요. 자동차 정비업, 주차장업, 급요업, 세차업, 자동차 판매업 등 대리운전업 등 자동차를 취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다른 말로는 업무로서 위탁받은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승낙피보험자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승낙피보험자라는 것은 차주의 승낙을 받은 사람은 누구나 1인 한정으로 되어 있는데 누구나 운전하면 안 되겠죠? 누구나 운전특약으로 되어 있을 경우는 승낙을 받은 사람은 다 운전을 하셔도 되지만 하지만 업무로서 위탁받은 자동차 판매업자나 정비업자 같은 경우는 승낙피보험자가 제외되기 때문에 이것도 주의사항으로 꼭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사용피보험자와 운전피보험자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마번에는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 담보
보험이 안 들어져 있거나 어디에도 보상을 못 받을 때 보상받는 걸 무보험차 상해라고 하는데요. 이 무보험차 상해 담보는 대인배상 1과 2, 대물배상과 자기 신체 사고까지만 함께 들면 얼마든지 들 수 있는 담보를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라고 합니다. 여기 말풍선에 보시면 자기 차량 손해담보는 제외, 가입을 안 하셔도 얼마든지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는 가입을 할 수가 있으며 피보험자 1인당 보상 한도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 가입 금액을 한도로 보상을 받게 됩니다. 회사별로 다 다르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기명 피보험자 소유의 다른 자동차가 있는 경우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마다 무보험 자동차 상해담보를 가입한다 하더라도 사고 발생 시 각 보험 가입 금액에 대한 한도 내에서 비례 보상하는 거지 중복 보상을 해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2대가 있다라면 한 대만 들었다 하더라도 보상이 가능하다는 부분이고요. 무보험 자동차 상해담보를 가입하는 경우에는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이라는 선택담보를 가입할 수가 있는데요. 특약은 가입을 했을 경우만 되는 거지 자동으로 담보된다라고 하면 틀린 보기가 되겠고요. 이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다른 자동차를 운전하다 사고가 난다 하더라도 내 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 특약을 말하는데요. 이번에 보시면 다른 자동차의 범위, 다른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범위는 자가용 자동차로서 피보험 자동차의 동일한 차종을 운전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승용 자동차 혹은 경삼종 승합차라고 해서요. 경승합이라는 것은 조그만 다마스 같은 차량을 말하고요. 3종 승합차는 16인승 이하의 스타렉스 같은 차량을 말하게끔 돼 있고 초소형 경화물 자동차 4종 화물차라는 1종 화물차까지는 같은 종종의 차량으로 인정이 됩니다. 하지만 2종 승합 자동차라는 것은 17인승 이상 25인승 이하의 버스를 말하기 때문에 이거는 같은 차종으로 보지는 않게끔 되어 있고 두 번째 점에 보시면 기명 피보험자와 그 부모, 배우자 또는 자녀가 소유하거나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는 다른 자동차로 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3번에 보시면 다른 자동차를 운전해도 되는 피보험자는 기명 피보험자와 기명 피보험자의 배우자까지로 한정되는 거지 자녀나 부모들은 안 되는 부분이고요. 보상의 한도는 다른 자동차 운전 중 생긴 대인배상 2, 대물, 자기 신체 사고에 대해서만 보상을 해주지 자차 보험 같은 경우는 다른 자동차 차량 담보는 보상이 또 안 된다라는 특징이 있는 게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적용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 하는데요. 다음 중 운전자 연령 한정 특약 위반 시에도 보상되는 담보를 모두 고른 것은 이라고 되는데 우리 종합보험이라는 그 임의보험은 연령 한정 특약도 운전 범위도 다 보는데요. 이 연령 한정 특약 위반 시에도 보상되는 것은 대인배상 1이라는 책임보험은 연령 한정 특약과 운전 범위를 아예 안 본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답은 1번 가번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담보는 연령 특약에 걸린다라면 보상을 못 받을 수 있는 부분이고요. 2번 자동차 보험 대물배상 담보의 피보험자가 아닌 것은 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기명 피보험자는 차주 본인을 말하고요. 승낙 피보험자는 승낙을 받은 사람을 말하고 사용 피보험자는 그 차량을 사용하는 사람을 말하는데 4번 자동차 취급업자는 조금 거리가 먼 피보험자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3번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에서 피보험자 1인당 보상의 한도는 얼마 안 배웠거든요. 이거는 다 회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답은 2번. 개별 회사의 약관에 따라 다름이라고 해서 2번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좋고 가끔씩 속지 말고 다시 보자 이런 부분이 헷갈리게 보기에 자주 나오는데요. 첫 번째 체크 포인트. 승낙 피보험자는 기명 피보험자 또는 허락 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피보험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자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얼핏 보면 맞는 것 같지만 여기서 허락 피보험자라는 게 들어가 있어서 잘못된 답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는 피보험자가 무보험 자동차에 의하여 생긴 사고로 사망하거나 다칠 때에 대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 의무자의 유무를 불문하고 보상한다라고 돼 있는데 배상 의무자가 있는 경우에 일단 1차적으로 보상 처리를 받고 나머지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 무보험차로 보상을 받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잘못된 것은 불문하고라고 해서 이 부분이 잘못된 거고요. 세 번째는 김영피보험자가 소유한 차량은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의 다른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다. 예, 내가 소유한 차량이 아니고 아예 남의 차량, 우리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의 차량을 다른 자동차에 해당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타 자동차 보험에서는 대표적인 게 이륜 자동차 보험이라고 하는데요. 이륜 자동차 보험은 우리가 다른 말로 오토바이라고 많이 하죠. 오토바이도 보험 기간은 1년을 기준으로 하고 요율체계라는 것은 회사별로 보험료가 차등 다르게 적용이 되는데요. 사용 용도라든지 배기량, 연령별로 보험료가 다 다르다라고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자동차 차량 손해 중에서 도난 손해는 담보하지 않는다라고 돼 있는데 우리 자차 보험에서 도난 사고는 보상이 가능하지만 이륜 자동차는 우리가 훔쳐가기가 쉽잖아요. 도난 당하기가 쉽기 때문에 오토바이, 이륜 자동차는 도난에서 제외가 됩니다. 또한 가족용, 업무용 이륜차 자동차 보험은 유상운송이라는 것은 돈을 받고 운송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유상운송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지만 유상운송 중 발생한 사고는 유상운송 담보를 가입했을 경우에만 보상이 가능하다. 그래서 요 면책 책임이 면책이라는 부분이 발생을 하게끔 돼 있고 대인배상 대물배상인 경우에는 자기부담금이라는 게 설정되게끔 돼 있는데요. 오토바이, 이륜 자동차 보험도 생각보다 보험료가 많이 비싸거든요. 그래서 이 보험료를 줄이기 위해서는 자기부담금이라는 영원으로 할 수도 있고 25만 원, 50만 원 부터 해서 100만 원까지 선택해서 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자기부담금 제도가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농기계보험이 문제로 나오진 않습니다. 문제로 나오진 않고 또한 의무보험도 아닌데요. 그래도 가끔씩 콤바인이라는 게 용어로 나오기 때문에 콤바인은 벼베는 기계, 대표적인 농기계보험으로 가입을 하는 거고요. 세 번째 보시면 자동차 요율 관련 계약 실무 자동차 보험의 종류라고 나와 있는데 말이 어렵죠. 자동차 보험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 자동차 보험이 있는데 그중에서 자동차 보험이라는 것은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그리고 특수작업용 자동차, 견인차 같은 경우를 말하고요. 그리고 이륜자동차라는 앞에서 배우신 오토바이 보험, 그리고 꼭 들어야 되는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해 적용을 받고 있는 구종의 건설기계라는 것도 자동차 보험을 꼭 가입을 하셔야 되는데 구종의 건설기계는 대표적인 게 덤프트럭이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콘크리트 믹서기라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레미콘 차량들, 그리고 타이어식 기중기 혹은 타이어식 굴삭기, 포크레인 같은 거 말하죠. 바퀴가 타이어 바퀴로 되어 있는 것들이 의무적으로 들어야 되는 자동차 보험에 해당이 됩니다. 자동차 보험을 구분할 때 이렇게 많은 부분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그 중에서 승합 자동차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버스 종류를 말하는데 여러 가지 차종으로 구분이 되는데 이 승합 자동차는 저희는 1종만 기억을 해볼 거예요. 1종이라는 것은 승차 정원으로 평가를 하는데 26승 이상의 대형 버스를 1종 승합차, 그래서 문제에서 승합 자동차 차종 구분으로 맞는 것을 찾아라라고 하면 1종 혹은 26인승 이상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승용자동차라는 것은 우리 자가용 택시 같은 승용차를 말하는데 이 승용자동차는 문제가 나왔다면 중형이라는 게 딱 하나 나옵니다. 중형만 기억할 거예요. 이 승용자동차는 배기량에 따라서 구분을 하는데 중형 자동차는 배기량이 1600cc에서 2000cc 이하의 자동차를 말한다. 그래서 이것도 승용 자동차 맞는 거 찾아라. 중형이 답으로 나올 거고요. 화물 자동차는 우리가 흔히 트럭이라고 하죠. 트럭, 톤수로 구분을 하게 되는데요. 요거는 2종만 기억할 거예요. 2종. 답으로 2종로 나오는데 2종인 2.5톤에서 5톤 이하의 자동차, 화물 자동차를 말하는 것을 2종 화물차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주의하실 거는 벌크 트럭 혹은 탱크로리, 냉동 자동차 이런 것들 다 화물 자동차 보험으로 구분하게끔 돼 있고 또 이게 자주 문제로 나오거든요. 분뇨 자동차라고 우리가 흔히 어렸을 때 똥차라고 많이 하죠. 분뇨 자동차나 도로에 물 청소하는 살수 자동차, 그리고
청소차, 쓰레기차 같은 경우 똥, 물, 청소차로 기억을 해볼 거예요. 이 차량 용도는 화물차처럼 생기진 않았는데도 이 보험은 화물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게끔 되어 있는 차종으로 구분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 용도 자동차라는 부분이 나와 있는데요. 특정 용도는 특정한 용도에 사용되는 자동차로서 해당 차종 요율을 적용하기 곤란한 자동차를 말하는데요. 보통 우리가 흔히 개조해서 만든 차량을 특정 용도 자동차라고 보는데, 이동 진료차는 외관상 볼 때는 승합차처럼 버스처럼 되어 있지만 안에 의료 장비가 실려 있죠. 그리고 이동 도서관차도 외관상은 버스처럼 되어 있지만 그 안에 책으로 채워져 있고요. 그리고 체열차나 방송중계차 이런 것, 현금 수송차, 방역차 이런 것들은 어느 차종으로 구분하기 어려운 특정 용도 자동차라고 하고 있습니다. 특수 작업용 자동차는 특수 작업을 하기 위한 자동차를 말하고요.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 용도로 사용되지 않는, 보통은 우리가 견인차라든지 사다리차 이런 것들을 특수 작업용 자동차라고 하고요. 의무 가입 건설기계라고 해서 덤프트럭, 우리 건설 현장에서만 쓰는 덤프트럭이라든지 콘크리트 믹서기 혹은 타이어식 굴삭기 같은 거는 꼭 들어야 되는 구종의 건설기계다. 그런데 같은 건설기계는 건설기계인데 일반 건설기계라는 것은 보험을 안 들어도 되는 차량을 말합니다. 일반 건설기계는 무한궤도식 건설기계라고 해서 바퀴가 타이어식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의무 건설기계로 들어야 되지만 무한궤도식은 바퀴가 탱크 바퀴처럼 생긴 거거든요. 그거는 의무보험에서 제한이 된다. 안 들어도 되는 보험 중에 하나다라고 봐주시고, 농기계도 경운기라든지 트랙터, 콤바인은 농기계 보험, 의무보험은 아니지만 농기계 보험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조그만 글씨로 주 1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소방자동차, 소방차라고 하죠. 우리가 화재 신고를 하게 되면 불 끄는 불자동차만 출동하는 게 아니고 앞에 길을 터주는 승용차, SUV 차량이 막 달려가고요. 그 뒤에는 앰뷸런스라든지 혹은 불 끄는 자동차가 나가기 때문에 소방자동차는 형태에 따라서 승용자동차 보험으로 나눠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승합자동차, 앰뷸런스는 승합자동차, 그리고 불 끄는 용도는 특정 용도 자동차로 각각 모두 특정 용도다라고 하면 틀리고요. 각각 차종 구분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보시면 자동차 관리법에 의한 구조 및 장치의 변경이 있는 차종은 차종 구분은 당해 자동차 용도에 따라 관계없이 최초 신규 등록 시 법정 승차 정원, 즉 변경, 개조하기 전의 차량을 기준으로 보험을 적용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래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용 문제 보시면 자동차 보험 차종 구분 중 화물 자동차 보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화물 자동차는 트럭 종류를 말하는데요. 분뇨 자동차, 살수 자동차, 청소차. 제가 아까 화물 자동차는 트럭 종류를 말씀드렸는데 똥, 물, 청소차. 똥물, 청소차는 화물 자동차 보험을 들게끔 돼 있어서 똥차, 물차, 청소차는 다 화물 자동차. 하지만 현금 수송차는 차종 구분을 적용할 수 없는 특정 용도 자동차로 구분을 하게끔 돼 있고, 이번에 보시면 자동차 보험 차종 구분 중 특정한 용도 자동차가 아닌 것은에서 나왔는데, 특정 용도 자동차라는 것은 어느 차종으로 구분할 수 없고 개조한 차량을 말하는데요. 이동 진료차 개조한 거예요. 이동 도서관차도 개조한 거예요. 그리고 소독차라는 방구차도 개조한 거기 때문에 특정한 용도의 자동차로 구분을 합니다. 하지만 위에서도 나왔죠. 청소차는 화물 자동차 보험으로 들어야 되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3번의 자동차 차종 구분 중 화물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벌크트럭, 탱크롤이 헷갈리죠. 유조선 차량들을 말하는데 다 화물 자동차 보험을 들어야 되고, 살수 자동차, 똥, 물, 청소차에 해당하는 물차는 화물 자동차에. 하지만 3번에 보시면 덤프트럭이라고 돼 있어서 트럭자가 나오니까 순간 화물차로 생각할 수 있는데, 덤프트럭은 건설 현장에 다니시는 이렇게 모래라든지 벽돌 싣고 다니는 구종의 건설기계, 의무 건설기계에 포함되기 때문에 화물 자동차에서는 제외되지 않는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차종 구분에서는 이렇게 나오면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청소차는 특수 작업용 자동차에 속한다. 얼핏 보면 맞는 것 같지만 특수 작업용은
그 견인차라든지 사다리차 같은 걸 말하고요. 똥물 청소차에 해당하는 청소차는 화물 자동차에 속하기 때문에 1번 보기는 잘못된 겁니다. 두 번째, 자동차 관리법에 의해 구조 및 장치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차종 구분은 변경 후 승차 정원 및 적재 정량에 따른다라고 되는데 변경 후가 아니고 변경 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2번의 보기도 잘못된 거고요. 3번, 무한궤도식 건설기계. 무한궤도식은 바퀴가 탱크 바퀴로 되어 있는 거거든요. 무한궤도식 건설기계는 일반 건설기계에 속한다. 맞습니다. 의무 건설기계는 아닌 일반 건설기계로 포함이 되고, 특정 용도 자동차라는 것은 개조한 차량을 말한다고 했는데요. 대표적인 게 이동진료차, 체열차, 소독차, 방송주택차 등이 특정 용도 자동차에 포함이 된다라고 같이 한번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동차 보험료의 산정, 우리 자동차 보험료 매달 의무보험이니까 다 납부하고 계시죠. 자동차 보험에는 이렇게 많은 요율이 적용되고 있는데요. 먼저 표를 보고 가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보험료라는 것은 차량의 종류, 아까 승용차, 승합차, 화물 자동차 배웠죠? 차량의 종류 및 배기량, 용도에 따라서 혹은 보험에 가입하는 금액, 성별, 연령에 따라서 미리 정해놓는 기본적인 보험료를 말 그대로 기본 보험료라고 하고요. 특약 요율이라는 것은 운전자 연령 범위 몇 세 가족 한정 특약 같은 운전 범위를 특약별로 지정하는 것을 특약 요율이라고 합니다. 가입자 특성 요율이라는 것은 보험에 가입한 기간이라든지 법규 위반에 따라서 적용되는 것을 가입자 특성 요율. 특별 요율은 자동차 구조나 운영 형태가 같은 차종과 다른 경우에 적용하는 요율을 말하고요. 우량 할인, 불량 할증, 사고 없으면 할인, 사고 있으면 할증해주는 사고 발생 실적에 따라 적용하는 요율을 말하고, 사고 건수별 특성 요율이라는 것은 우리 사고 한 번 나면 3년간 따라가거든요. 직전 3년간 사고 유무에 따라서 적용하는 요율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반영돼서 가번에 보시면 우리가 납입하는 보험료, 납부하는 보험료는 이 기본적으로 세팅되어 있는 기본 보험료에다가 특약요율, 가입자 특성요율, 특별요율, 그리고 우량 할인, 불량 할증, 사고 건수를 다 납부해서 우리가 납부하는 보험료는 기본 보험료이다 라고 하면 맞을까요? 틀릴까요? 예, 틀리죠. 납입하는 보험료를 말하게끔 되어 있어서 이 보험료의 특성을 다 외울 순 없지만 납입하는 보험료 정도까지는 기억을 해주시고요. 가입자 특성 요율이라는 것은 보험에 가입한 경력을 말하고 교통법규 위반을 말하는데 보험 경력이 인정되는데 단 기타 보험 가입 경력도 인정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해당이 되면 관공서나 법인체 등에서 운전직으로 근무한 기간이 있다라면 경력 인정이 가능하고요. 외국에서 보험에 가입한 경력이 있을 경우 혹은 군에서 운전병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을 경우 일정 서류만 제출하시면 보험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요. 그래서 적용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보험 요율 반영 요소가 아닌 것은 가입자 특성요율이라는 것은 보험에 가입한 경력을 말한다고 했고요. 특약요율은 운전 범위 같은 거, 연령 특약 같은 걸 말하고 특별요율은 자동차를 구조, 변경, 개조하면서 발생하는 부분을 말하고 자동차 보험은 1년짜리 단기 보험이잖아요. 장기요율이라는 게 있을 이유가 없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속지 말고 다시 보자 이런 게 보기로 나오면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첫 번째, 기본 보험료는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계약자가 지불해야 하는 보험료이다 라고 나오면 틀리죠. 지불하는 보험료는 납입보험료라고 하지 기본 보험료는 기본적으로 세팅되어 있는 보험료를 말하기 때문에 1번 체크 포인트는 잘못된 보기입니다. 두 번째, 사고 발생 실적 또는 손해 실적에 따라 보험료가 할인되거나 할증될 수 있다. 예, 맞는 보기로 나오고요. 관공서 운전직 근무 기간은 가입 경력에 포함이 된다. 일정 서류만 내시면 경력에 인정되기 때문에 이렇게 헷갈릴 수 있는 부분도 같이 한번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고는 사고 유무에 따라서 우량하면 할인, 사고가 없으면 할인,
사고가 많으신 분들은 할증해 주는 제도가 있는데요. 단체 할인 할증이라고 합니다. 단체 할인 할증은 회사에서 기업체에 있는 차량을 말하는데 1년간 평균 유효 대수가 10대 이상인 경우에 적용을 받게끔 돼 있고, 평가하는 기간은 사고 한 번 나시면 역산, 뒤로 해서 3년 동안 3년의 기록을 가져오기 때문에 한 번의 사고는 3년간 유지된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보험료를 적용하는 기간은 단체는 회사 차량을 말하기 때문에 만기일이 다 다르겠죠. 그래서 단체 할인 할증이라는 것은 평가하는 기간이 만기일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익년, 전년도 4월 1일부터 그 전전년도, 이익년 3월 31일 사이에 사고가 있으면 할증, 사고가 없으면 할인이 되는 평가 대상 기간을 적용받게끔 돼 있고, 이번에 보시면 개별 할인 할증이라는 것은 단체 보험은 아니지만 개별적으로 적용받는 내 개인적인 보험을 말하는데요. 요거는 1번에 보시면 담보 종목별로 구분되는 건 아니고 할증되는 건 아니고 한 증권별로 평가해서 적용을 하는데, 평가하는 기간은 전정계약 보험기간 만료일 전개월 3개월 전부터 전계약 보험 만료일 3개월 전까지 기간을 평가 대상 기간이라고 합니다. 말이 어려울 수 있는데요. 저 이번에 자동차 보험이 만기가 돌아온다 하더라도 3개월 이내 사고는 적용을 안 해준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면 최근 3개월 이내 사고는 아직 사고 접수가 안 됐을 수도 있고 혹은 종결이 안 된 상태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3개월 동안의 사고는 적용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년도에서도 3개월 이내 사고는 적용이 안 됐겠죠. 그래서 요 전계약 3개월부터 전정계약 3개월 이 안에 있는 사고만 할증을 해준다라는 게 평가 대상 기간이고요. 개인용, 자가용 내 개인적인 보험인 차량에 따라서 보험료가 달라지는 게 아니고 피보험자에 따라서 보험료가 달라지고, 업무용 같은 경우에는 관용이라는 부분이 또 이제 문제로 나오는데요. 관용이라는 거는 나라 소속의 차량을 말하죠. 그래서 이 관용 차량은 피보험차 사람을 보는 게 아니고 피보험 자동차에 따라서 사고가 반영되기 때문에 보기 1, 2, 3, 4에 관용이라는 글자가 나오면 무조건 답으로 찍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할인할증 주요 내용으로는 할인할증 최저 적용률은 도달 기간 및 등급별 적용률은 회사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보험료가 달라지는 이유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번에 보시면 장기간 무사고자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장기간 무사고자는 최저 등급을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한 번도 사고가 없으셨던 분들. 그래서 장기 무사고 보험가입 보호장치라는 게 있는데, 장기간 무사고로 보호 등급이 된 보험 가입자인 경우에는 사고 점수 1점 이하의 사고가 났다라고 하면 차감 없이 보험료 적용을 해준다는 거예요. 사고 적용을 안 해준다는 거고요. 사고 점수가 2점 이상으로 조금 큰 사고가 났다. 그러면 2점이라는 건 20% 등급이 올라가거든요. 보험료가 20% 정도 할증된다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그냥 1점을 뺀 나머지 점수로만 등급을 해주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는 다 기억하시기가 쉽지 않지만, 장기간 동안 사고가 안 나신 무사고자를 보호하는 기능도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사고 점수라는 거는 사고가 어떤 내용에 따라서 사고가 나는지에 따라서 점수가 달라지는데, 대인사고라는 것은 사람을 다치게 하는 사고죠. 사망사고가 나면 건당 4점이라는 4등급이 적용을 받아서 즉 40% 정도가 할증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2에서 7등급은 건당 3점, 8에서 12등급은 건당 2점. 문제는 13에서 14등급이 나옵니다. 건당 1점. 10%의 할증을 적용받는데 13에서 14등급 같은 경우는 타박상 정도를 말하는 거라서, 일단 사고가 나서 앞차를 제가 교통사고가 났는데 그 상대방이 병원을 가셨다. 그래서 타박상이라도 나왔다. 저는 무조건 1점 정도가 할증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인사고는 최고 4점부터 최고 1점까지 점수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고요. 자기 신체 사고 혹은 자동차 상해 담보, 내가 다쳐서 병원에 갔을 때는 무조건 1점. 그리고 물적사고라고 해서요. 물적사고는 대물배상이라는 상대방 수리비와 내 차 수리비를
합산해서 동시에 발생했을 경우에는 여기 합산한다라고 돼 있죠. 합산해서 적용을 받는데 그 사고 점수가 물적 사고 할증금을 초과했는지 혹은 물적 사고 할증 기준금 이하의 사고인지에 따라서 구분을 하는데요. 물적 사고 할증 기준금이 초과했고 자기 차량 손해 담보가 1억 원 이하인 경우, 1억 원 초과는 문제로 잘 안 나오고요. 1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건당 1점. 그리고 물적 사고 할증 기준금 이하 사고로 발생을 한다면 0.5점이라고 해서 할인도 할증도 안 되는 점수가 반영이 되는데 요거는 문제를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제는 자동차 보험 단체 할인 할증. 회사에서 드는 업무용 차량 같은 단체 할인 할증 평가 대상 기간은 역사는 거꾸로 한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모든 사고는 3년 이내 사고가 따라가기 때문에 역산해서 3년 이내 사고를 평가하는 기간이다라고 해서 답은 3번이 되겠고요. 2번에 보시면 물적 사고 할증 기준금이 200만 원으로 갈 땐 가입자가 다음의 조건에 해당하는 사고를 낸 경우 사고 점수는 에서 나왔는데 대물 사고, 상대방 수리비와 내 차 수리비는 합산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상대방 수리비는 120만 원, 내 차는 80만 원 나와서 총 200만 원이라는 견적이 나왔는데 물적 사고 할증 기준금이 200만 원으로 설정되어 있다고 했죠. 앞전에 보시면 표에 보시면 물적 사고 할증 기준금 이하의 사고 200만 원까지는 0.5점이라고 해서 할인도 할증도 안 되는 사고로 반영이 되거든요. 그래서 200만 원까지는 0.5점, 할인도 할증도 안 되는 200이 초과됐을 때는 1점이지만 200만 원까지는 0.5점이다. 여기까지 봐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할증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특별할증은 자동차 특별할증 적용 대상 기준에 해당하는 계약에 대해서는 각 그룹별 최고 할증률의 한도 내에서 특별할증을 부과할 수 있고 단 이륜자동차라는 오토바이에는 특별할증을 적용하지 않는데요. 특별할증이라는 건 뭐면은 사고 면탈 계약자들을 말해요.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위장 사고를 내거나 혹은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에 이용하거나 피보험자를 변경함으로써 할증된 보험료를 적용할 수 없을 때 면탈 고객들에게는 특별할증을 최고 50%까지 할증해서 보험료를 인상해서 받는다는 거. 하지만 이륜자동차는 제외되고요. 라번에 보시면 특약 요율이라는 것은 특별한 요율을 적용해서 받을 수 있는 것, 선택담보를 말하는데 대표적인 게 보험료 분할 납입 특약이라고 해서요. 자동차 보험은 1년에 보험료를 전액을 납부하셔도 되지만 일부만 보험료를 미리 납부하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보험료 분할, 보험료 납입 최고는 독촉하는 기간, 자동차 보험은 보통 1년을 기준으로 하지만 6개월 후에 저는 한 번 더 나눠서 분할로 납부할게요 라고 하는 걸 말하고요. 이 6개월째 되는 날 보험료 납부가 안 되면 우리 앞전에 장기 손해보험에서도 배웠지만 납입 최고, 독촉하는 기간을 갖게끔 돼 있는데요. 그 납입 최고 기간은 약정한 납입 일자가 속하는 달에 다음 달 말일 또는 납입 일시로부터 30일 등 회사별로 다른데 보통 현대해상은 30일이라는 납입 최고 기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납입 최고 기간 중에 사고는 독촉하는 한 달 이내 사고는 보상이 가능하지만 이 한 달이 경과했을 때는 최고 기간 내에 분할 보험료 미납 시에는 납입 최고 기간이 끝나는 날의 24시부터 보험 계약은 해지된다. 그리고 당연히 보상도 안 되겠죠. 그리고 해질로부터 30일 이내에만 계약을 부활할 수 있는 거.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는 보험 기간이 그렇게 오래 기간이 아니잖아요. 1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보험료 미납으로 인해서 해지가 됐을 경우에는 30일 안에만 보험료 납부가 가능하다라는 것도 여기서 분할 납입 특약은 30일이라는 납입 최고 기간이 주로 문제로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가족 운전자 한정 특약이라고 해서요. 운전을 누가 하냐가 중요하겠죠. 가족 한정 운전 특약으로 가입을 한 경우에는 가족이 운전을 하셔도 된다라는 건데 그 가족에는 김영 피보험자라는 차주 본인 그리고 부모,
배우자는 사실혼 배우자도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라는 부분도 되고요. 며느리나 사위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배우자의 부모인 시부모님 혹은 장인 장모도 얼마든지 그 가족 한정에 포함이 되는데, 단 가족 범위가 아닌 자는 형제 자매나 혹은 조부모, 손자 손녀 등. 그래서 이건 나를 기준으로 가족 한정은 배우자, 사실혼 배우자도 당연히 가능하고요. 한 대 위, 한 대 아래, 자녀나 부모까지만 되지 2대 위는 안 된다라고 기억을 해주셔서, 이게 또 자주 이제 문제로 나오니까 한번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3번에는 운전자 연령 한정 특약이라고 해서요, 운전 범위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운전자 연령 한정 특약 없이도 할 수 있고요, 운전 범위 없이도, 혹은 21세, 23세, 26세 다양하게 선택이 가능한데, 예시에 보시면 사고 당시 만 연령 기준으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상하는 기준을 찾아라라고 나오는데요. 만 30세로 86년 4월 1일생이 만 30세 특약으로 가입을 하고, 같은 2016년 4월 1일 날 사고가 발생했대요. 보상이 되냐 안 되냐라고 나오는데, 4월 1일생이 4월 1일 날 사고 나는 거는 보상이 안 됩니다. 우리 아까 자동차 보험 기간에서 일반적으로 24시부터 보상이 되게끔 돼 있기 때문에, 오늘이 생일이라고 좋다고 운전하다가 사고 나시면 아직은 보상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밤 12시가 지나가셔야지만 되는 거고, 그래서 30세 특약을 가입했을 때는 86년 3월 31일생이 만 30세 특약으로 가입을 하고 2016년 4월 1일 생일이 하루 지났죠? 4월 1일 날 사고 났을 때만 보상이 가능하다는 연령 한정 특약도 있다는 것도 같이 한번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적용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자동차 보험 가족 한정 특약의 가족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가족은 형제 자매 안 된다고 했죠? 나를 기준으로 본인, 배우자, 부모, 자녀까지만 되기 때문에 형제 자매는 가족 범위에 포함이 안 되고요. 두 번째, 김영피 보험자의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가능하지만 사실혼 관계 때문에 헷갈릴 수 있지만 자동차 보험에서는 사실혼 배우자도 인정이 되고요. 세 번째 보시면 김영피 보험자의 부모도 가능합니다. 4번, 김영피 보험자 배우자의 부모도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가족 한정은 형제 자매나 조부모 혹은 손자 손녀가 제외되는 부분이고, 이렇게 나오면 또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우리 분할 납입 특약이라는 걸 배웠는데요. 약정한 납입 일시부터 30일간 납입 최고 기간을 둔다. 예, 맞습니다. 자동차 보험은 1년을 기준으로 한 번에 납부를 하셔야 되지만 6개월째 되는 날 끊어서 일부 납입을 가능한데 30일이라는 유예 기간만 주어진다. 그래서 첫 번째 보기는 맞았고요. 두 번째는 자동차 보험 특별할증 적용 대상 기준에 해당하는 계약에 대해서는 각 그룹별 최고 할증률 한도 내에서 특별할증을 부과할 수 있다. 예, 한도 최고 50%까지 위장 사고 같은 것들 때문에 특별할증을 부과할 수 있다. 예, 맞는 보기로 나왔습니다. 네, 자동차 보험의 보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보시면 담보별 보상의 세부 내용으로는 대인배상 1이라는 의무보험이 있는데요. 이 대인배상 1 1인당 보상의 한도 유한 보상으로 나가는데, 사망 시의 최고 보상의 한도는 1억 5천, 그리고 최저까지 같이 기억을 하시라고 했죠. 최저는 2천만 원이라는 한도로 보상이 나가며, 부상은 최고 3천만 원, 후유 장애도 사망과 동일하게 최고 1억 5천까지 유한 보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게 대인배상 1이라는 의무보험입니다. 이제 대인배상 2라는 담보는 대인배상 1이 한도가 정해져 있는 유한보상이기 때문에 대인배상 1의 한도를 넘는 손해를 보상하는 걸 대인배상 2라는 종합보험이라고 하는데요. 이 사망 시에 대인배상 2로 사망했을 경우에는 보험금이 장례비, 위자료, 상실 수익액이 지급되게 되는데, 장례비는 장례에 소요된 비용을 500만 원 한도 내에서 보상이 나가고요. 위자료라는 것은 사망 당시 연령으로 구분을 하는데요. 사망 당시 피보험자의 나이가
65세 미만이다 라고 하면 8천만 원을 한도로, 그리고 사망 시 피보험자 나이가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5천을 한도로 보험금이 나가기 때문에 요 두 가지 65세를 기준으로 보험금이 달라진다. 8천과 5천으로 구분되는 거 가끔씩 문제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구권자 피해자가 돌아가신 거잖아요. 사망하셨기 때문에 청구권자는 민법상 상속 규정에 따라 달라지지만 자동차 보험에서는 사실혼 배우자도 그 권한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민법상 상속 규정에서 배우자 중에서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것도 같이 한번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실수익액 위자료는 65세를 기준으로 보험금이 이제 정해져 있는데요. 상실수익액이라고 해서 사망 시에 보험금이 지급되는데 이 산식이 가끔씩 문제로 나오는데요. 이 안에 있는 이 산식을 다 외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산식은 괄호 곱하기 괄호라는 거로 기억을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월 평균 현실 소득액에서 돌아가셨으니까 생활비를 뺄 거예요. 괄호라는 게 되어 있죠. 괄호 곱하기 사망일로부터 보험금 지급일수까지 월수 더하기 보험금 지급일로부터 취업 가능한 연한까지 월수에 해당하는 호프만 계수라는 게 나와 있는데요. 요 보기 중에 괄호 곱하기 괄호가 딱 2개 나올 거예요. 그리고 올해부터 이 사망보험금 지급 방식이 바뀌었기 때문에 하나는 라이프니츠 계수로 나오고 하나는 호프만 계수로 나오는데 제가 호프집 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괄호 곱하기 괄호에 호프자 들어가 있는 거 딱 하나만 기억을 해주셔도 답을 찾아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 취업 가능한 연한이라고 나와 있는데 사망보험금 지급 시에 취업 가능한 연령은 65세를 기준으로, 그래서 아까 위자료도 65세를 기준으로 보험금이 나뉜다고 했죠. 그래서 취업 가능한 연령은 65세를 기준으로 보험금이 나간다라는 것도 같이 한번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에 부상보험금, 사망보험금은 장례비, 위자료, 상실수익으로 나가지만 부상보험금은 여러 가지 부상보험금이 나가는데 단 가정간호비는 부상 시에는 안 나가요. 가정간호비는 후유장애 보험금에서 지급이 될 거고요. 부상당하면 구조 수색하는 비용 나갈 거고요. 그리고 치료 관계비도 전액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위자료라는 것도 나가고 휴업손해라는 게 나가는데요. 이 휴업손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상으로 인해 휴업함으로써 수입 감소가 있는 경우에 하나요. 휴업 기간 중 전액을 드리진 않아요. 실제 수익 감소액의 85% 해당액을 지급으로 나가기 때문에 하루에 수익 감소액이 정해져 있는 분들이 있겠죠. 그 수익 감소액에다가 휴업일수만큼 곱해고 85%를 나가기 때문에 이것도 뒤에서 문제로 한번 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병비 나가고요. 기타 손배금 같은 게 치료비에서 나갈 수가 있고요. 3번에 후유장애 보험금, 돌아가시진 않았지만 장애를 입었을 때는 이 장애에 대한 위자료 그리고 상실 수익액, 가정 간호비도 나가는 게 이 후유장애 보험금이고, 가끔씩 문제에서는 이렇게 가정 간호비가 지급되는 경우에 후유장애 보험금 판정하는 기준이 나오는데 가정 간호비 지급 대상인 경우에도 65세를 기준으로 아까 사망보험금처럼 65세 미만은 8천만 원의 노동능력 상신율에다 85%를, 그리고 65세가 넘었다라면 아까 사망보험금처럼 5천만 원을 기준으로 보험금으로 나눠진다. 65세를 기준으로 나눠진다라는 것도 같이 한번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정간호비는 후유장애 보험금에서 지급되는 항목으로 되어 있고요. 적용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건데요. 자동차 사고로 67세 남자가 사망했을 경우 대인배상 보험금 지급 기준에 따른 위자료는 했는데요. 65세를 기준으로 나눠진다고 했는데 65세 이상은 5천만 원 한도로 보험금이 나간다고 했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번 같은 경우는 자동차 보험 대인배상에서 부상보험금 보상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부상 당했으면 우리 교통사고 나면 구조 수색비 나갈 거고요. 그리고 위자료 나가고 휴업손해 나가는데 가정간호비라는 것은 우리 후유장애 입었을 때만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부상에서는 안 나가는 부분이고요. 3번 자동차 보험 대인배상 보험금 지급 기준에서 상실 수익의 계산 시 적용하는 취업 가능한 연령인 65세를 기준으로 한다고 했죠. 답은 3번.
자, 4번에 보시면 자동차 보험 대인배상 보험금 지급 기준에서 1일 수익 감소액이 10만 원이신 분이 휴업 기간이 열흘 동안 발생했대요. 그리고 휴업 손해로 지급되는 보험금은 얼마인가 라고 했는데 아까 휴업 손해는 전액을 지급하지는 않고 휴업 손해에 대해서 85%만 나간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10만 원이신 분이 열흘 동안 휴업 손해를 입으면 100만 원이 지급이 되는데 100만 원이 아닌 그중에서 85%인 85만 원을 휴업 손해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같이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속지 말고 다시 보자. 휴업 기간 중 실제 수익 감소액은 90%를 지급하는 게 아니고 85%를 지급한다라고 했고요. 사망보험금 청구권자는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로 한정된다라고 돼 있으면 이 세 분만 받아갈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하지만 사망보험금에서 배우자는 사실혼 배우자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한정된다라는 문구로 나오면 틀린 답이 될 수 있습니다. 답번에 대물배상이라는 것은 남의 재물을 멸실, 파손 또는 오손하여 발생하는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것을 대물이라고 하는데요. 요거 같은 경우는 보상의 한도는 지급보험금은 수리비용이 지급이 되는데 수리비용은 수리비와 열처리 도장료를 합산해서 100%가 아니고 120% 한도로 보험금이 지급이 되고 교환가액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피해물의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가액을 초과하여 수리하지 않고 폐차하는 경우나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그러면 보험회사가 그 수리비 전액을 보험금으로 지급받을 수가 있거든요. 지급받아서 그거로 새 차를 뽑을 수가 있겠죠. 차량을 교체하는 데 드는 취등록세를 지급하는 걸 교환가액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시세 하락 손해라는 것은 사고로 인한 차량 수리 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 가액의 20%를 초과했을 경우 새 차에 한해서 보험금이 나가는데요. 출고 후 1년 이하의 자동차는 수리 비용의 20%를 현금으로 그리고 출고 후 1년 초과 2년 이하의 자동차는 수리 비용의 15%를 문제에서는 세 번째 단락이 문제로 자주 나오는데요. 출고 후 2년이 초과되고 5년 이하의 차량인 경우에는 수리 비용의 10%를 저희가 자동차 시세 하락 손해로 해서 보상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세 번째 단락을 한번 꼭 기억을 해주셔서 이따 문제로 한번 풀어보고요. 그리고 대차료라는 것은 차량을 교체해서 사용하는 비용을 말하는데요. 비사업용 택시를 빌려줄 수는 없잖아요. 가정용 차량이라는 비사업용 차량에 한해서 지급이 되고 비사업용 자동차가 파손 또는 오손되어 가동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다른 자동차를 대신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 그 소요되는 필요에 타당 비용을 지급하는 걸 대차료라고 합니다. 인정 기준은 똑같은 차를 빌려주면 너무 좋겠지만 똑같은 차를 못 빌려줄 수도 있기 때문에 동급 대여 자동차 중에서 최저 요금의 대여 자동차를 빌리는 데 소요되는 통상 요금을 지급하게끔 돼 있고 여기서 대차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보험금이 지급은 됩니다. 그래서 대차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여 자동차 요금의 35% 이것도 퍼센트를 가끔씩 바꿔서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35% 상당액의 금액으로 대차료를 지원받을 수가 있고 동급 차량, 비슷한 차량을 빌려준다고 했죠. 그래서 동급이라는 것은 배기량만 비슷한 게 아니고 배기량과 연식이 유사한 차량을 말하면 인정 기간이 수리를 위해서 자동차 정비업자에게 인도하여 완료될 때까지 기간으로 하되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25일을 기준으로 하지만 괄호에 보시면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10일을 한정으로 이 대차료라는 게 인정된다라는 거. 그래서 그리고 휴차료라는 부분을 보시면 휴차료는 아까 대차료는 비사업용, 가정용 차량에 대해서 나가는데요. 휴차료라는 것은 사업용 차량들, 영업용 차량을 말하는데 택시 같은 거는 저희가 뭐 따로 보험회사가 빌려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업용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가 파손 또는 오손되어 사용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에 발생한 영업손실을 보상해 주는 것을 휴차료라고 하고요. 그래서 적용 문제 보시면 다음의 경우 자동차 시세 하락 손해를 구하시오. 사고 직전 자동차 가액이 1억 원인데
출고된 후 3년이 경과됐대요. 2년 초과 5년 이내는 10%의 수리비가 더 들린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수리비용이 3천만 원 발생했을 때 자동차 시세 하락손해는 3년은 2년에서 5년 안에 포함이 되니까 수리비용의 10%인 3천만 원의 10%인 300만 원을 자동차 시세 하락 손해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오면 또 순간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체크 포인트에 보시면 수리비용이 피해물 사고 직전 가액을 한도로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수리비용은 수리비와 열차리 도장료는 120%를 한도로 보상을 받기 때문에 첫 번째 체크 포인트는 틀린 답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수리가 가능한 경우 대차로 인정기간은 10일 한도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10일이지만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25일을 한도로 하기 때문에 두 번째 체크 포인트도 틀린 보기로 종종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라번에 자기 신체 사고라는 것은 피보험자가 피보험 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 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죽거나 다쳤을 경우에 보상하는 보험을 말하고요. 단독사고인지 혹은 어디 있죠? 쌍방사고인지에 따라서 과실 부분이 달라지는 부분인데 보상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망보험금을 한도로 지급을 하고 이 자기신체사고는 상해 등급별로 구분을 해놨습니다. 1에서 14등급이라는 등급별로 구분을 해놨기 때문에 상해 등급별 보험 가입 금액을 한도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거지 보험 가입 금액 전액을 준다라고 하면 또 틀린 보기로 나올 수가 있고요. 그리고 주요 면책사항으로는 피보험자가 고의 일부러 하는 사고는 보상이 안 나가겠죠. 그리고 여기에는 안 나왔지만 이 자기신체 사고 요새는 자연재해로 사망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태풍, 홍수, 해일 같은 자연재해도 자동차 사고, 자기신체 사고에서 보상을 받을 수가 있고요. 체크 포인트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상보험금은 상해 등급별 보험 가입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얼핏 보면 맞는 것 같지만 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자기신체 사고는 상해 등급별 보험 가입 금액을 한도로 등급이 다 나눠져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체크 포인트처럼 나오면 전액을 다 주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전액을 다 주는 건 아니고 그 금액을 한도로 지급이 되는 거고요. 단독사고 또는 쌍방사고의 지급보험금 방법에는 차이가 없다라고 되는데 단독사고인지 쌍방사고는 과실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차이가 있이 보험금이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마번에는 자기 차량 손해담보, 내차 수리비를 말하는데요. 피보험 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자동차 사고로 피보험 자동차의 직접적인 손해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 가입 금액을 한도로 보상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피보험 자동차의 직접적인 손해만 보상을 하는 거지 간접적인 손해인 대차료나 자동차 시세 하락 손해 이런 거는 보상이 안 나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난사고라고 해서요. 이 자동차의 도난사고는 보상이 되는데 단 도난 사실을 경찰서에 신고하고 30일이 경과했을 때만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고요. 하지만 주요 면책사항으로는 일부 부속품만에 입은 도난 손해 혹은 타이어만 입은 손해 그리고 흠, 마멸, 부식과 같은 자연 소모로 인한 손해는 보상이 불가능하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또 안 나와 있지만 이 자기 차량 손해 또한 차량의 화재 사고라든지 혹은 자연재해, 태풍, 홍수, 해일과 같은 자연재해 손해도 얼마든지 보상이 가능합니다. 자동차 보험, 이 자차 보험은 보험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전손사고라는 것은 전부 사고를 말해요. 전손사고가 나거나 보험회사가 보상해야 할 금액이 보험 가입 금액 전액을 다 보상했을 경우 보험계약은 사고 발생 시점에서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즉 다른 담보,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는 여러 번의 사고가 나도 자동보건제도라고 해서 똑같은 금액으로 계속 보상을 해주지만 내 차, 자기 차량이 전부 사고 냈을 경우 자동차 보험이 소멸되기 때문에 자동 보건제도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태풍, 홍수, 해일 등 자연재해는 보상을 받을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적용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동차 보험 자기 차량 손해담보에서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는 것은 일부 부속품만의 도난, 전체 도난은 보상이 나가지만 일부 부속품만의 도난은 보상이 불가능하고요. 2번 타이어에만 입은 손해, 전부 손해가 입어야지 타이어 일부 손해는 보상이 불가능하고요. 흠, 마멸, 부식 등 자연 소모로 인한 것도 자연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보상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4번에 보시면 여름철에 많이 일어나는 홍수로 인해 차량의 침수 손해는 자동차 자차 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4번이 되겠습니다. 답원에 보시면 과실을 매기게끔 돼 있어요. 우리 몇 대 몇 과실 매기죠. 과실도 매기고 손익을 상계하거나 동승자, 차량에 왜 타는지에 따라서 감액을 하고 기왕증이라는 것은 원래 가지고 있는 증상에 따라서 보상의 내용이 달라지는데요. 첫 번째 과실상계에 보시면 몇 대 몇 과실을 매기죠. 대인배상 원투, 대물배상,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 담보에는 보험금 지급 기준에 따라 산출한 보험금에서 피해자 측의 과실에 따라서 상계하는 제도가 있고요. 대인배상 원투,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 담보의 경우에는 과실 상계 후 금액이 치료 관계비와 간병비 합산액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치료 관계비와 간병비를 보상한다라고 되는데요. 요거는 예시를 한번 가지고 설명을 드려볼게요. 제가 사고가 났는데요. 100만 원, 상대방 피해자에게 100만 원의 보험금 지급 내용이 발생을 했어요. 과실을 매기다 보니까 제 과실은 10%, 상대방 과실이 90%의 과실을 매겼다. 그러면 저는 몇 퍼센트만 물어주면 돼요. 10%의 과실이니까 100만 원의 10%인 10만 원만 보상금을 주면 되는데 과실을 매겼는데도 불구하고 치료 관계비와 간병비가 이 보상하는 금액보다 미달되는 경우는 이 치료비와 간병비는 다 줘야 된대요. 그래서 이 100만 원 중에서 하나하나 따지다 보니까 치료비가 30만 원 그리고 간병비가 10만 원 나왔다. 그러면 치료비와 간병비 30만 원과 10만 원에서 40만 원은 무조건 보상을 해야 되는 게 과실상계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 손익상계 넘어가고 3번에 볼게요. 동승자 감액. 동승자 감액은 자동차 보험에 동승한 자에 대해서는 동승한 유형별로 감액해서 보험금이 지급되는데 그러나 승용차 한 개 타기는 나라에서 많이 권장하는 사업이죠. 그래서 승용차 한 개 타기 차량 운행 중에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감액하지 않고 전액 보험금이 지급하게끔 돼 있습니다. 4번의 기왕증이라는 것은 원래 가지고 있는 질환을 말하는데요. 당해 자동차 사고가 있기 전에 이미 가지고 있는 증상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그걸 기왕증이라고 하는데 다만 이미 가지고 있는 증상이라도 당해 사고로 추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게끔 되어 있다는 게 기왕증이고요. 체크 포인트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고가 있기 전에 이미 가지고 있던 증상에 대해서는 당해 사고로 인해 추가된 부분이 있더라도 보상하지 아니한다라고 되는데 앞전에 기왕증, 추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틀린 보기가 되겠고요. 두 번째, 대인배상에서 과실상계 후 금액이 치료 관계비에 미달되더라도 치료 관계비는 전액 지급한다. 예, 치료 관계비와 간병비는 전액을 지급하게끔 돼 있다라고 했죠. 그리고 4번에 보시면 음주, 무면허, 뺑소니 사고 절대 하시면 안 되죠. 이 사고가 났을 경우에 보상이 되는지 여부가 나왔는데요. 올 2022년 7월 28일부터는 조금 내용이 바뀌는데요. 보상이 가능하기는 합니다. 아예 안 해주는 건 아니지만 음주, 무면허, 뺑소니 같은 경우도 보상이 되기는 하는데 대인배상 원이라는 의무보험은 사고 부담금을 납부를 하셔야 돼요. 얼마냐? 전액. 전액을 본인이 납부하셔야지만 되고 대인배상 2라는 부분에서는 1억 원이라는 부분의 본인 부담금, 사고 부담금을 납부하면 그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보상이 나가기 때문에 문제에서는 대인배상 원
사고 부담금을 물어볼 수 있으니까 대인배상원은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된다는 것도 같이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자본에 보시면 가지급 보험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가지급 보험금, 다른 말로는 자동차 보험에서는 가불금이라는 제도 비슷한 용어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가지급 보험금은 보험업법에서, 그리고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에서는 가불금이라는 비슷한 용어로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손해배상 청구권자가 가지급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에는 보험회사는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또는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등에 의해 약관에 따라 지급할 금액의 한도 내에서 가지급 보험금이라는 것을 지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 진료수가 같은 경우에는 치료비를 말하는데요. 치료비는 전액 한도가 보험금으로 나갈 거고요. 진료수가, 치료비 외의 금액은 약관에 따라 지급할 금액에 대해서 50%만, 치료비는 전액, 치료비를 제외한 나머지는 50%를 한도로 가지급 보험금을 지급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여기서 보험금 지급 의무가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한데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대요. 보험금 안 나갈 게 확실한 경우에는 가지급금을 줄까요, 안 줄까요? 그렇죠. 나가지 않는 게 확실할 경우에는 가지급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속지 말고 다시 보자, 이런 식으로 체크 포인트가 나오는데요.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도 가불금을 지급해야 된다라고 하면 틀리죠. 예, 요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을 안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가지급금, 가불금 비슷한 용어라고 했죠. 가불금은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상 제도로서 치료비에 대해서는 대인배상 2를 가입하는 경우에도 대인배상 1 한도 내에서만 지급한다라고 되는데 굳이 대인배상 1만 주지는 않겠죠? 대인배상 1, 2는 같은 그 사람을 다치게 하는 거기 때문에 1, 2를 다 포함해서 가지급 보험금 혹은 가불금이 지급된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말로는 정부 보장 사업이라고 하는데요. 이 정부 보장 사업이라는 것은 뺑소니 사고나 무보험 자동차 사고로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피해자가 어디에도 보상받지 못할 경우 정부에서 보장하는 사회보장 제도를 정부보장사업, 그리고 지원사업이라는 부분도 지원이 되는데요. 자동차 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 후유장애를 입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과 그 가족을 지원하는 제도를 정부보장사업이라고 하고요. 이 보장사업을 주관하는 관련 기관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 국토교통부라는 곳, 도로를 주관하는 국토교통부에서는 보장사업 업무를 지도, 관리, 감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동차를 지급하는 곳은 손해보험이죠. 손해보험협회에서는 보장사업에 대한 심사와 평가, 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고요. 세 번째 보시면 우리나라에는 10개의 손해보험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손해보험회사가 보장사업, 보상 업무를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곳, 즉 보장사업을 하는 곳은 보험금을 지급하는 곳은 10개의 손해보험회사다라고 기억을 해주시고, 라번에 보시면 이렇게 어디에도 보상을 받지 못하는 뺑소니나 무보험차 상해 담보 어떻게 보험금이 지급이 되면은요, 보장사업 지원 금액으로는 사망하면 최저는 2천만 원, 최고는 1억 5천, 부상은 최고 3천만 원, 후유장애도 최고는 1억 5천. 이걸 뭐라고 하죠? 대인배상 1이라고 하죠. 그래서 적어도 사람이 다친 곳 대인배상 1만큼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대물담보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 다친 것만 보상을 해주지 차량 사고라든지 대물사고는 보상이 안 되는 게 이 정부보장 사업입니다. 보상 사업 청구 방법으로는, 청구 절차는 일단 보장사업 피해를 입으신 분은 경찰서에 신고를 해야지만 그게 뺑소니인지 무보험차인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경찰서에 먼저 신고를 하셔야 되고, 병원 치료를 받은 다음에 보장사업 대상인 10개 손해보험회사에 가셔서 보험금 청구하시면 되는 절차로 되어 있는데요. 청구권자는 부상 또는 장애를 입은 피해자 본인과
본인이며 사망의 경우에는 상속자가 청구를 할 건데 아까도 나왔지만 청구처 어디로 가셔야 된다고 했죠? 그렇죠. 10개의 손해보험회사에 가셔서 청구를 하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가시게 되면 구비서류를 가져가셔야지만 보험금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 일단 경찰서에 신고를 하셔야지만 뺑소니인지 무보험차 상해인지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경찰서에 신고된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과 혹은 사망하셨다면 진단서나 검안서, 치료비 영수증을 가지시고 보험회사 10개 손해보험회사에 오셔서 청구를 하시면 되고요. 라번에 보시면 보장사업 대상으로는 첫 번째, 뺑소니 자동차 사고 피해자 혹은 무보험 자동차로 어디에도 보상을 받지 못하는 피해자, 그리고 3번에 도난 자동차나 무단 운전 자동차의 사고 피해자는 보상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 경우에 지원을 하는 거고요. 최근에는 추가된 게 차량 낙하물 사고 피해자도 2022년 1월부터는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안 나와있지만 이륜 자동차 사고도 뺑소니나 무보험차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이륜 자동차도 자동차 보험 의무보험 가입자이기 때문에 이륜 자동차로 인한 사고도 보상을 받을 수가 있지만 단 보장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보험 가입을 유하지 않는 차량에 의한 사고 피해자라고 해서 미군 소속 차량, 유엔군 혹은 미군 보유 자동차 사고는 자동차 보험 의무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 보장 사업에서도 제외되는 항목으로 규정이 되고요. 두 번째는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만 운행하는 자동차 사고 피해자는 보험을 안 들어도 되는 차량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3번은 산재보험 등 그 밖의 다른 법률에 의해서 보상받을 수 있는 경우나 4번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이미 받았다라면 굳이 정부보장사업에서 이중으로 보상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경우를 제외하고 어디에도 보상받지 못하는 분들을 보상해주는 게 정부보장사업이고요. 모든 배상 우리 보험금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인 보장사업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3년이다. 3년 안에 보험금을 청구했을 경우에만 보상을 받을 수 있고 마지막 자동차 사고 가실 비율은 조금 많이 헷갈릴 수도 있는 부분이고 이걸 설명드리기에는 조금만 복잡한 부분이고 문제에 자주 안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